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보내며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기쁨이었나요? 아니면 후회였나요? 만약 지금의 삶이 당신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는다면 당신은 그것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지만 정작 말년의 행복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저 미래는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이고 그때 가면 어떻게든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은 채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준비 속에서 자라난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띠더니 한 걸음씩 느리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다급히 뒤를 따라가며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때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걷는 길 위에 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을 때 마음이 조급하면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고 너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걷는 길을 바르게 그리고 온전히 걸어라. 그것이 너의 말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합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이 점을 깊이 탐구하고자 합니다. 말년의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삶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다지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 노후 이전에는 이것을 하며 독하게 살아라는 점입니다. 노후가 행복하려면 지금의 삶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노후에는 놀아라라는 메시지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즐겁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방법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출발했지만 실제 삶의 사례와 교훈들을 통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지금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본다면 미래의 당신은 지금의 선택에 대해 어떤 말을 할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행복의 씨앗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걷고 있는 길 위에서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막연히 걷다가 삶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후회하곤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왜 그리 쉽게 포기했을까? 이런 후회는 결국 말년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은 실제 삶에서 우리가 노후 이전에 꼭 해야 할 것들,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조할 점은 자기 수양입니다.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만을 좇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 없이 쌓은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이는 곧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채 이루는 성공은 결국 허무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뤘지만 늘 불안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들은 외적인 성취를 이루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산을 모았고 집도 마련했으며 자녀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마음속에 불안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돈이 줄어들까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은퇴한 후에는 삶의 목적을 잃고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은 자신의 내면이 아닌 외부에 의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후회한 것은 젊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 이전에 자기 수양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수양이란 단순히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두려움과 마주하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노후의 불안감과 후회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인간관계의 형성입니다. 젊은 시절의 인간관계는 때로 이해관계와 얽혀 있거나 겉모습에 치중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한 여성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그 시절의 친구들은 대부분 사업상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였습니다. 은퇴 후 도시를 떠나면서 그녀와 연락을 이어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골에서 새로운 이웃들과 진정한 관계를 쌓으며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년에 행복했던 이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지금 어떠한가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노후의 행복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관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배움과 도전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은 때란 없다. 오늘 시작한 그것이 너의 길이다. 여기에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려고 그러냐?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그녀는 해외여행을 통해 새로 배운 언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평생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나이에 상관없이 배움과 도전은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노후 이전에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면을 수양하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재산이나 건강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은 즐겁게 놀 줄 아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마음이 정하는 것이다. 즉,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즐기는가에 따라 노후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이 많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달리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속도를 늦추고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 내내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노후에 충분한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년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지에서 마주한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 덕분에 잊고 있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들은 틈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며 젊었을 때 놓쳤던 삶의 여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가 평소 접하지 않았던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다른 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최근에 스스로에게 여유를 허락한 적이 있나요? 작은 산책이나 여행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는 젊었을 때처럼 바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공원에서 조각을 만드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각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작품을 만드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활기를 되찾고 이웃들과 작품을 나누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취미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꼭 대단한 기술을 배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라도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르신들이 모여 만든 나눔 동아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아리의 회원들은 함께 모여 봉사활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처음엔 다들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동네의 작은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은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순간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후의 행복은 특별한 사건이나 큰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작은 기쁨에서 찾아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처럼 삶에서 사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에 감사했나요? 지금 이 순간 작은 기쁨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노후는 삶의 완성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건강의 악화, 경제적 불안, 그리고 관계의 단절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찾고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건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이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랜 친구 같았던 건강이 서서히 멀어질 때 우리는 낯선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라. 이는 건강을 돌보되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을 먼저 치유하라는 의미입니다. 한 예로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활발히 사회활동을 해온 그녀는 퇴직 후 건강이 악화되며 몸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처음엔 좌절했지만 작은 스트레칭과 요가를 시작하며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등이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노후의 경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려움입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수용하는 지혜입니다. 어느 60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은퇴 후 큰 사업 실패로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자리부터 시작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소소한 수입을 만들었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며 다시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태도가 노후의 안정감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노후가 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거나 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들은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지만 자녀들은 바쁘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도 줄어들며 서로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탓하거나 고립된 시간을 보내며 더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지역의 소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고 외로움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계 단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변의 새로운 연결을 찾아보세요. 동네의 작은 모임, 취미 활동 또는 봉사 활동이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가 되면 삶의 의미를 잃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를 극복하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한 철학자가 남긴 말처럼 삶의 의미는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 있다.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는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라면 노후는 그 여정의 결과물을 음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삶을 음미하려면 평화로운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곧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거울이 맑으면 세상이 밝아지고 거울이 흐리면 세상이 어두워진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자신의 마음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비교에서 오는 불행은 사라집니다. 한 7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지만 퇴직 후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침대에 누워 자신의 불행을 떠올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창문 밖으로 햇살이 너무 따뜻했다. 내가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녀는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감사할 일을 찾아 적었고 이 작은 행동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내 삶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작은 빛이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혹시라도 지금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당신이 오늘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부터 떠올려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거를 놓아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실수나 아쉬움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왜 그때는 몰랐을까 하는 후회들이 마음을 갉아먹곤 합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겨두고 그 무게는 내려놓아라. 과거의 잘못이나 아쉬움에 얽매이는 대신 그것을 현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아야 합니다. 60대의 한 남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큰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퇴직 후 그 기억이 매일 밤을 괴롭혔고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람들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제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함입니다. 라고 쓴 편지는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과를 받은 사람들 중 다수가 그를 이해했고 그 역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의 후회나 실수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현재를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내보세요. 마지막으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종종 삶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노후에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80대의 노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자식들도 멀리 떠나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일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주말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오늘 하루가 평화로웠다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삶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만큼 삶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작은 감사, 과거를 놓아주는 태도, 그리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앞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가짐은 실천으로 이어질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돌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는 노후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토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오키나와 지역은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절제된 식습관과 꾸준한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특히 그들은 하라 하치부라는 전통을 따릅니다. 이는 배가 80% 찼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과식을 피하고 소식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곤 하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취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여유로운 시간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지 않으면 외로움과 무료함이 마음을 잠식하게 됩니다. 취미는 삶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우울감에 빠졌지만 아내의 권유로 작은 화초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그가 점점 화초를 돌보는데 흥미를 느꼈고 결국 식물 재배 동호회에 가입하며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류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취미는 꼭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 읽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요리, 악기 배우기 등 자신이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하루를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거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7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혼자 남겨져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을 더 가치 있게 느끼게 해줬어요 라고 말했던 그녀의 미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그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자녀나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정작 자신에게 쏟아야 할 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황혼은 타인을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쓰는 시간이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충분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그 기억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처럼 건강, 취미, 사회적 관계, 자기 시간을 위한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돌아보며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평화를 위해 자기 수양에 힘쓰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노력과 인내로 쌓아온 자기 수양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다스리고 마음을 평온히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일상적인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목표가 있더라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휴식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기본이 됩니다. 건강을 돌보는 작은 실천은 미래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셋째, 취미와 배움으로 삶의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노후는 여유로운 시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지 않으면 삶의 재미를 잃고 무력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시도하며 삶의 열정을 되찾아 보세요. 작은 성취가 쌓일수록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넷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넓히는 것입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세요. 특히 봉사활동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노년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타인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를 실천하며 삶을 즐기세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전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 노후의 행복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선택을 위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에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